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은요, 온라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도출이라는 주제로 주실 리비의 김성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먼저 회사 이름이 리비인데,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 회사 이름 짓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네네네. 이름 지어놓고 막 알겠습니다. 철자를 붙이긴 했는데, 네.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애플도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자, 먼저 우리 일반적인 얘기보다 실제로 이제 리비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이것이 클라우드 서비스도 되고 솔루션도 되는 겁니까? 사스 형태의 솔루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시보드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네. 이런 어떤 온라인 데이터를 이렇게 모니터링, 네. 혹은 여기서 리스크를 파악, 혹은 이제 자기네들의 KPI를 설정해 놓은 거를 계속 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다음에 간단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솔루션을 사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캐치 댓글이라고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구글에다가 캐치 댓글 쓰면 나오는 거죠? 이 서비스가. 저희한테 사용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계정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여기 시청자도 바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이 캐치 댓글은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이거는요? 일단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데이터라는 거를 어쨌든 기업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다들 의심치는 않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악성, 페이크 네. 뉴스라던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요번에 대선 때 우리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도 항상 요청 많이 오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제품 출시했을 때 제품에 대한 반응, 예를 들어서 뉴스로 보도 자료들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기조를 잡고 했는데 반응이 또 달라질 때 등등들 이렇게 여기 이 범주가 결국 그 범주인데 모니터링 대상이라던가 범위 그리고 지금 보고 싶어하는 중요 요인이라던가 그다음에 어떤 요인별 간의 어떤 분석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게 이제 대시보드로 만들어 드려 있는 서비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쓰는 형태는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데이터 타겟이 이제 온라인 상에 있는 비정형 데이터, 소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기업체에 쓰면 이제 기업체 내부 데이터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기업체 내부 데이터도 연동이 필요하면 연동을 해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데이터, 뉴스, 카페, 블로그, 커뮤니티 같은 이런 소셜 데이터 중심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카페와 굉장히 많은 블로그가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리비의 좀 큰 장점 중에 하나겠네요. 자산 중에 하나죠. 이게 몇 년 동안 이제 몇백 개 고객사들 계속 만나면서 사실 이제 사이트에 대한 교환이라던가 이런 걸 하면서 계속 이제 쌓여가 있는 자산이죠. 네네네. 자, 미디어 렌즈는 어떤 서비스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좀 정형화된 이제 솔루션 형태예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목적이 이제 명확하게 파악이 되고 그런 걸 이제 시스템화해 드려가지고 보여드리는 형태고요. 근데 이게 또 항상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랑 이게 실제로 이걸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할지 하는 거는 또 이게 말 그대로 좀 고수가 붙어서 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 모더레이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런 어떤 데이터 리서치 역할, 이런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반쯤 컨설팅 형태, 좀 정형화된 컨설팅 보고서 형태로 이제 재정의해서 드리는 서비스가 저희 미디어 렌즈 서비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캐치 댓글 같은 경우는 아무나 개인들이 쓸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기업도 쓸 수 있지만 이건 철저하게 B2B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수집 쪽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하고 계신지, 아까 그러면 이런 제휴가 되어 있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제휴 포인트들도 있고 어쨌든 이제 데이터 채널을 확보하는 게 되게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 기업마다, 업종마다 우리가 원하는 여기서 확보하지 않은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전에 그런 거를 이제 고객사들하고 교류를 하고요. 그리고 사이트 한 300개 리스트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는 게 이제 저희 이제 몇 년 동안 쌓여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지금 어떤 이게 자연어 처리라는 게 이제 되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한글이나 우리가 쓰는 영어이기 때문에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체크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절차들을 되게 이제 단계별로 잘 만들어서 놨고요. 예를 들어 이런
그런 이게 그 단순히 단어가 들어있다고 그 단어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뭐 보았다라는 것도 원형으로 하면 보아라는 가수가 나오는 거고 그런 어떤 지금 현재 필요한 상태의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런 키워드 리서치라는 작업을 저희가 네. 되게 여러 단계 꼼꼼히 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런 동의어, 오타 패턴, 뭐 이제 속히 말하는 이제 그 사전에서 온톨로지를 만든다고 하는 온톨로지 시소로스를 구성한다고 네네.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를 하고 싶은 거랑 네. 삼성이랑은 야구단 기사를 분석하고 싶은 거랑은 아예 그렇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주변 단어 정보들을 가지고 이게 삼성 전자를 말하는 건지 야구단을 만나는 건지 컨텍스트까지 포함? 컨텍스트들 다 구분을 해내는 이 네네. 키워드 리서치 작업이 저희의 되게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그렇게 하고 나서 나온 것들을 이제 리포트로 이제 제공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어쨌든 리포트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리서치 전 좀 사전 조사 단계에서 네. 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정말 빨리 나오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뭐 건당 얼마씩 지불을 하고 네네. 적당한 샘플을 얻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려운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약성을 얻어내는 게 되게 좋거든, 네. 이게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어떤 정보의 수준 같은 경우에도 전문성 있는 자료들도 많이 걸릴 때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조사 설계 단계에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원래 뭐 기존에 했던 리서치들 뭐 설문지라던가 FGI, 뭐 FGD 전문가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한 가지 모듈로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디지털 마케팅 쪽이라던가 네네. 이런 리서치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사실 기존에 우리가 이런 조사 같은 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에 예.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기존 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뭐 문제점이라기보다도 네. 너무 고착화된 방법으로 오랫동안 하셨죠. 그 통계적 방법론이라는 게 되게 오래된 방법이고 이제 네네. 계속 갱신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흐름인데 빅데이터라는 게 데이터를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네네. 여기는 아시다시피 너무 이제 기술적인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를 조인시킬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지금까지 없어 왔었죠. 네. 왜냐하면 저희 같은 비정형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네. 비정형 데이터 관점에서만 보고 그렇죠. 기존에 리서치 하셨던 분들은 그런 정통적 통계 관점에서만 보고 이걸 이제 조인하는 역할을 저희가 지금 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통계나 뭐 리서치하는 거하고 예. 지금 이제 기술이랑 예. 융합된 거네요. 예. 융합을 통해 가지고 네. 그들이 쓸 수 있는 통계 자료의 범주를 확장을 하는 거고 네. 그 범주가 말 그대로 빅데이터 중에 온라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네. 저희가 데이터를 모더레이팅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어떤 큰 미디어 회사라든지 예. 이제 기업의 이제 마케팅 홍보 부서에서는 사실 여기 있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예. 기존의 조사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가 이제 리비만의 예. 이런 기술이 가미된 예. 온라인 이런 것들을 융합시키는 거네요. 예. 그죠? 예. 네. 자, 실제 한번 그 사례들을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예. 여기 보면 이런 고객들이 뭐 어떤 정량적으로 어떤 종량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건발건으로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정기 이게? 서비스를 받는 곳들도 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분기당으로 리서치처럼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이제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이제 그 사스 서비스 저희 앞에 네네. 말한 캐치테크라는 사스 서비스에 이런 어떤 저 미디어렌즈 주간 보고서라던가 네. 월간으로 이렇게 정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좀 1년 계획 잡을 때 네. 혹은 특이 이벤트 있을 때 전후 처리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여기 제가 텔레비 프로 라디오스타 많이 봐가지고 예. 미스틱이 윤종신 씨가 한 거잖아요. 예. 그거 맞죠? 예. 기획사. 거기 맞습니다. 여기는 어떤 용도 쓰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금 그 브라운 아이드 걸스 데뷔했을 때 여기가 이제 기존 기획사가 아니라 네. 기획사를 바꿔서 데뷔를 하시는 상태였었습니다. 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네네. 이게 왜냐하면 네. 기존 회사가 기존 회사의 노하우를 갖고 있지 이 걸그룹의 상태를 모르니까 뭐 과거에 했을 때 어떤 방송에 나갔을 때 인기가 좋았는지 어느 채널에 나갔을 때 인기가 네. 좋았는지 이런 것들 조사해가지고 그런 촬영 스케줄링이라던가 프로 선택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걸그룹도 많이 만나시겠네요. 예? 걸그룹도 많이 만나시겠어요. 만날 일은 없습니다. 걸그룹을 저랑 만나겠는데 무조건
걸그룹을 만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제 사례인데요. 예. 우리가 한때 이제 뭐 은행마다 ISE 금융상품이라 가지고 다 해줘서 전략적으로 내놨잖아요. 네. 그거 실제로 분석한 사례인가 보죠? 네. 이제 이거경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정부를 비난하기보다도 이제 실제 정부에서 워낙 이제 판매를 이제 강요를 많이 했었죠. 금융사들에게 이제 미래 지향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뭐 불안전 판매라던가 혹은 이제 너무 이제 강요한다. 그리고 정부 홍보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하면서 되게 인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뒤쪽 넘겨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리스크 지표 잡아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요.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이렇게 지금 자기네들이 이제 내세우는 거, 뭐 비과세 혜택이라던가 세율 혜택, 그다음 의무 가입 기간 이런 것들도 이제 장단점이 나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 속성들은 죄다 다 이득인 거예요. 되게 고객들에게 이득이어야 되는데 왜 이걸 단점으로 인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린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청년형의 경우에는 뭐 차감 인지가 부족하다 이런 거 좀 더 세워야 된다. 서민형이 그 5년으로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더 안 좋게 본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 포인트들을 그러니까 그 투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인지를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잡아드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 다시 이거 반영이 됐습니까? 정책이 어떻게 되나요? 뭐, 이거 하신 거를 근데 워낙 이제 트렌드여가지고 이 고객사에서는 아마 또 이제 다르죠. 어쨌든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뽑아드린 거죠. 이거를 이렇게 분석하는 데는 한 얼마 기간이 걸렸습니까? 보통 데이터 수집하는데 좀 걸리고요. 근데 저희 뭐 상시로 돌리고 사태 수집하는데 보통 한 일주일 잡고 분석하는 데는 한 3, 4일 정도? 3, 4일? 정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요. 그렇죠. 저희 긴급 분석 같은 경우에 2시간, 3시간짜리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컨설팅. 요번에 혹시 뭐 여담입니다만 요번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 쪽은 그렇죠. 대선 쪽에서도 뭐 의뢰가 온 것도 있었나요? 원래 정치인들은 콜이 원래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그래도 정치인들이 돈을 안 내지 잘. 낼 수 있는 사람들만 만나면 됩니다. 만나셨어요? 그래서 한 적도 있습니까, 이번에?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지방선거 때는 많이 했었어요. 지방선거 때는. 그래도 거의 10몇 개 캠프 정도 분석했었고. 요번에 내년 6월 달에 또 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 지방선거 있죠. 2024년에 처음 했을 때 이제 그쪽 분들이랑 좀 했었고 재밌는 거 많이 했었죠. 이제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번에는 워낙 좀 이렇게 투자할 만한 그게 아니잖아요. 각출전이 없었으니까. 좀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관심 덜 가고. 근데 뭐 연락은 많이들 오십니다. 자, 이건 갤럭시 S7에 대한 건데, 이건 어디 삼성전자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신 겁니까? 그런 거 아니고 언론사랑 같이 해가지고. 언론사랑 같이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좀 그런 되게 발전적인, 그러니까 되게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었어요. 분석에 있어서요. 여기 같은 경우에가 이제 그 뉴스로 하는 거는 이제 보통 보도자료로 나가니까 그 대부분의 그 뉴스는 이제 보도자료 기반이나 아니면 행사에 대한 결과기 때문에 결국 그 뉴스는 그 업체 쪽에서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에 가깝거든요. 메시지에 가깝고 그렇죠. 그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댓글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게 일반인 이제 사람들의 반응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일치가 이루어졌는지 일치가 잘 이루어졌다는 소리는 전달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멀어지죠. 그러면 어느 게 멀어지고 어느 게 가까워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홍보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핸드폰 지금 뭐 사실 S8 나와가지고 되게 웃기긴 한데 그 발표 후랑 이제 출시 후가 다른데 출시 후에는 보시면 왜곡이랑 삼성페이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전에 없었는데 새로 나옵니다. 실제로 S7 같은 경우에는 관광 렌즈 쓰면서 나온 왜곡 문제에 대해서 아마 여기도 이거 문제 제기되고 아마 한 이틀 만에 바로 그 공식 응답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반응 그렇게 엄청나게 키워드로 밀지는 않았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더 포인트를 잡고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툴로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발표라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자기네가 뭔가 회사가 의도적으로 뭔가 많이 내세우고 싶은 메시지인 거고 이 출시 후에 요 키워드들은 실제 시장에서의 수요자들의 이제 반응인 거죠. 듣고 싶은 메시지인 거죠. 들은 메시지, 그렇죠. 반응하는 메시지. 그래서 뭐 되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네요, 저거는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또 반응을 이렇게 자세히 분석하기도 하고요. 하면 설문조사보다 더 강한 툴로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회사가 지금 만들어진 거는 이제 13년. 13년. 예. 그러면 지금 구성원들이 좀 이런 분석 쪽도 있고 기술 쪽도 있고 섞여 있겠네요. 예. 근데 뭐 분석 인력이 기술도 하고. 네. 예. 컨설팅 같은 것도 많이 하죠.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윤서식님,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수집 기간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답글에 달렸네요, 저희 지금. 네, 그래도 대표님의 관점. 네네. 근데 아까 앞에 했던 그 트레저 데이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 범주를 정하고 이제 분석하면서 계속 늘려가야죠. 근데 뭐 일단은 지금 저희가 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들 기반으로 하는 게 많아가지고요. 네네. 생각보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그렇게 이제 긴급 분석 같은 경우에 2-3시간 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저 보통 그래도 한 2주 정도, 3주 정도는 잡아야 이제 그 기업에 알맞는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문 내용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님, 근래 빅데이터 분석 도구의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분석 도구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네, 저 질문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희도 이제 보통 한 3-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가 그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제 익숙해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엔간한 회사들 다 만나봐도 과거에 뭐 예를 들어 옷가게가 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옷을 세일하시는 팀이 왔다 그러면 저희 과거에 한 10팀 정도 만나봤으니 이분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도 이미 알거든요. 다른 분석을 하면서 생긴 노하우 가지고요. 아까 뭐 전자제품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어떤 포지션에서 뭐 지금 도약기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 어떤 이런 경험들을 전수가 돼야지 서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좋은 클라이언트들한테 배우고 반대로 저희 경험을 또 연결을 시켜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경험과 융합 이런 게 제가 정말 제일 중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하신 거 정말 이런 이제 데이터 분석 이런 쪽은 예전에 우리 뭐 기술을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고객이랑 같이 뭔가 역할이 다르거든요. 롤이. 그래서 같이 이제 파트너처럼 진짜 커가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윤성신님 같은 경우에가 요새 이제 딱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최고 좋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거든요. 항공사 요거요? 되게 핫한 시나리오입니다. 저기 위에 이제 맨 위에 STT로 이제 그러니까 고객센터 VOC를 떨궈가지고 텍스트로 그 텍스트를 이제 민원 데이터 분석하듯이 분석을 하거든요. 민원 게시판, 그 콜센터 데이터 이런 거 모여가지고 지금 VOC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새로 생겼는지, 혹은 그런 각각의 지표들의 KPI를 설정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되게 좋은 되게 지금 핫한 프로젝트들입니다. 많은 곳에서. 그러니까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데이터 추출하는 것들은 이제 뭐 웬만한 업종에서 현실적으로 실전에서 적용할 만한 그런 수준이 다 된 겁니까 지금?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이런 프로젝트 옆에서 관여를 많이 하고 보는데 한 30-40%는 그래도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 못하는 분야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뭐 30-40% 성공하면 내년이면 한 60-70% 성공하고 그 내후년이면 더 많이 성공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음성 데이터가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활용이 된다면 굉장히 또 많은 또 빅데이터 생기는 거죠. 새로운 그죠? 자, 이원규님, 데이터 수집에서 조사기관에 따른 수집은 어떤 조사기관이 한 데이터든 다 통합이 되는 것인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리서치 회사들을 보면요. 그 어떤 표준적인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막 각각 회사마다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이미 익숙하게 갖고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들 기반으로 뭐 통합을 하는 거죠. 이태선님,
예, 이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크롤링 후에 예. 감성 분석이 가능할까요? 예, 저희 이런 분석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희는 요즘 이런 감성 분석보다도 요인 분석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왜 긍정적인지를 보는 게 맞지. 아까 예. 뭐 키워드처럼 삼성전자 갤럭시처럼 그런 식으로 분석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더 좋고요. 네. 김지호님, 수집되는 데이터는 어떤 형태를 띠는가요? 스트리밍 데이터, 로그 파일, DB 데이터 등의 특정한 포맷이 있을까요? 빅데이터를 분류 위한 스태밍 기준이 있을까요? 이게 뭐 아까 이제 앞에서도 이런 ETL 모듈이라던가 그런 얘기들인데 지금 저희가 여기 그 미디어 렌즈 상품에서 제공하는 범주는 저희 크롤러 기준이고요. 네. 뭐 DB에서 뭐 릴레이 모듈로 가져오거나 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뭐 예, 그런 범주는 아닙니다. 저희 하는 게요. 예. 김성우님, 크롤링하는 채널들은 어떤 기준으로 추가되는지 궁금하고요. 크롤링 시에 저작권 문제는 없는지요? 뭐 저작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원본 데이터 자체를 저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 네.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하고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있는 리스트 한번 드리고 역으로 또 받고요. 네네네. 이용규님께서 궁금한 게 저런 설문조사 수집기관이랑 연계가 되면 그런 자료도 보고 여론 동향도 다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럼 그쪽 일을 하다가 마케팅 쪽 일론 전환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저희 쪽 인력들이야 키우기 워낙 어려운 인력이라고 네. 돌아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네. 어쨌든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마케팅 팀들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분께서 자체적인 조사 툴을 갖고 계신 건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네. 온라인 데이터 분석에 기존에 이제 있는 리서치가 네. 콜라보레이션하는 형태. 김 대표님 그러면 이제 요새 워낙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 이런 쪽이 뭐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막 굉장히 많이 확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대표님은 이제 이렇게 창업 몇 년 전에 하신 건데 지금 그동안 3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그래서 전략적으로 뭔가 다시 파가지고 뭔가 할 수가 있다면 어떤 분야를 좀 파고 싶으세요? 지금? 파고 싶은. 네네네. 근데 이게 여기도 이제 분야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결국은 뭐 컨설팅 영역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 같은 좀 더 기초 기술에 근간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네네. 뭐 이제 뭐 프레딕션이나 예측 함수 같은 좀 더 실전적인 분야 같은 네네.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 저희는 선택 잘 한 것 같습니다. 기초 기반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다고 저기 뒤에 프레딕션이나 그런 건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잡아가고 고객사 늘려가면서 되게 잘 잡아서 한 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그 좋은 질문 하시면 한 분 이름을 좀 불러주시죠. 어렵네요. 이름을 안 봐가지고. 네네. 김동빈님. 김동빈님, 네. 예. 자, 김동빈님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드리고 있고요. 자,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춰갈까요? 네. 아무튼 이런 자리가 있어서 되게 재밌고 아무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참 난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하는 게 이런 리퍼런스 쌓고 고객사들 만나면서 니즈 듣는 게 몇 년째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 수렴되는 부분이 있긴 하고 한데도 그래서 또 항상 필요하신 일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IT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